자전거는 기본적으로 페달링이죠.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자전거는 바퀴가 돌아가는 거고,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는 페달을 움직여야 되고, 그 페달을 움직이는 거는 1차적으로 다리인 거죠. 그래서 자전거 처음 탈 때 안장 높이와 위치를 제일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힘이 전달되고 그 힘으로 바퀴가 굴러가는 거란 말이죠. 페달링에 대해서 뭐 누구는 밟는 것이다 라고도 하고 누구는 돌리는 것이다 라고도 하는데, 소설가 김훈 선생이 자전거 매니아거든요. 이분은 페달을 젓는다, 노젓다 할 때 젓는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 표현이 가장 적당합니다. 페달은 돌리는 것도 밟는 것도 아니라 젓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페달링에서 강조하는 게 케이던스죠. RPM이라고도 하는데 분당 회전수입니다. 가볍고 빠르게, 그렇게 해야 빨리 가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 좀 방정맞다 싶을 정도, 촐싹거린다 싶을 정도로 페달을 빠르게 밟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타는 거예요. 보통 케이던스를 분당 90회에서 110회, 110회면 거의 선수급이긴 한데, 를 권장하는데, 권장한다고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의식적으로 적당한 기어비에 놓고 페달은 빠르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게 피로도도 적고, 따라서 오래 빨리 멀리 탈 수 있는 겁니다. 적정 기어비를 찾는 게 쉽진 않은데 결국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다리에, 넓적다리에서 종아리, 발끝까지 힘이 거의 안 들어간다. 아니, 좀 표현이 묘하긴 한데 힘이 살짝 들어가는 상태에서 죽기 살기로 파닥파닥 페달을 젓는 겁니다. 아마도 요즘 속도계에 그 케이던스를 측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안 하다가 하면 60 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조금만 연습하면 80 이상은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숙달되면 자전거 타는 게 거의 힘들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되죠. 저렇게 자전거 타면서 무시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가 있나? 위험해요. 보긴 모르겠는데 오늘 난 더 위험해. 불안해.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자세죠.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피팅이라고 하죠. 안장 높이, 핸들과의 거리, 허리를 숙이는 각도 등등 여러 가지 피팅을 해요. 그 자세만 바로 잡아도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옛날에 일본 자전거 만화 중에 거북이 페달, 느림보 페달인가? 있었어요. 그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이클러인데 아예 기본도 모르고 탔던 어린 친구한테 여자친구가 안장 높이부터 조정을 해줍니다. 그만큼 피팅이 중요하고, 피팅 중에서도 안장 높이와 위치가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페달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뒤에서 보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다리가 밖으로 벌어지죠. O자형으로. 안장이 낮은 겁니다. 그거 굉장한 에너지 손실이에요. 힘을 제대로 못 주는 거죠. 그리고 거의 까치발로 타듯이 발끝으로 간당간당하게 페달을 젓는 분들이 있어요. 젓는 것도 아니지. 그런 분들은 그냥 밟는 거죠. 그거 뭐 그냥 봐도 위태위태하고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겠다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리가 살짝 구부러지고,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고 아래 위로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 안장 높이, 그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근전완이라고 해서 장거리 달리거나 할 때 다리를 안쪽으로 살짝 모으거나 바깥쪽으로 살짝 벌리거나 그러면서 쓰는 근육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타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앞이나 뒤에서 봤을 때 다리가 아래 위로 직선으로 움직인다, 그런 느낌이 나게 타야 됩니다. 페달과 발의 위치도 꽤 중요한데요. 뒤꿈치로 타거나 앞꿈치로 타거나 그냥 언뜻 생각해도 힘 손실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뭐 여러 가지 학설이랄까 있긴 한데, 발바닥의 가장 넓은 부분이 페달의 중심축선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아주 뭐 보편적인 이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주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거조차도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클릿 페달이라는 걸 씁니다. 클릿 페달과 슈즈죠. 페달과 신발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영화 아바타에 보면 이크란 맞죠? 그 머리하고 자기 머리카락하고 용인지 샌지 결착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릿 신발을 쓰게 되면 첫째는 페달의 위치를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위치가 벗어날 수가 없죠. 페달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령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한데 최소 10%에서 30% 정도는 힘을 더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페달은 원운동이다 보니까 앞으로 밀 때만 거의 이제 힘을 줄 수밖에 없는데 클립 페달 클릿 슈즈처럼 붙여버리면 끌어올릴 때도 힘이 들어가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어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통상 산바링이라고 잡바링이라고 해요. 잡바링 넘어지는 거. 클바링, 산바링이라고 하는 거는 클릿을 제때 못 빼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숙달되면 금방 빠지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거나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이 둘 다 뭐 자전거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가끔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멀쩡하게 쫄바지에 저지에 헬멧에 풀 장착한 분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클바링입니다. 그런데 딱 3번이에요. 3번만 쓰러지면 머슬 메모리죠. 근육이 금방 기억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신고 벗기가 편치 않죠. 아무래도 일반 신발들보다 하고는. 그리고 특히 로드 클릿 슈즈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서 뒤뚱뒤뚱 걷는 아저씨들 있죠. 뭐 아저씨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클릿 슈즈 신는 분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못 신죠.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MTB 클릿 슈즈가 있는데 좀 작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된 클릿 슈즈는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따각따각 소리가 나죠. 그 불편하고, 불편하다는 게 걷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일상화, 보통 운동화에다 클릿 슈즈를 장착한 케이스인데요. 아주 기발한 작품입니다. 나중에 따로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평속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때는 평속 자랑하는 게 금기였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 자전거도 운동이니만큼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 중에 1차 목표가 아마 평속이 아닌가 싶어요. 평속이라 함은 평균 시속입니다. 1시간에 쉬지 않고 얼마나 갈 수 있나 이런 거죠. 그래서 로드바이크, 사이클의 경우 일반인들의 꿈의 평속은 30이라고 그래요. 1시간에 30km를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쉬지 않고 꾸준히. 굉장하죠. 쉽지 않은 목표인데 꾸준히 타다 보면 그게 또 됩니다. 희한하죠. 한강 다른 도로의 경우 제한속 파이팅 있어요. 30도.
한강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제한 속도는 20km입니다. 물론 뭐 그거를 누가 속도계 들고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평속 20. 근데 뭐 웬만큼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 속도에 만족하지 않아요. 20km 달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3, 40km를 걸바대는 양반들이 20km로 느릿느릿하게 가겠어요.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 자전거 속도는 16km 정도라고 하네요. 사실은 그게 평균 속도일 거예요. 일반인들의 평균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왕 자전거를 타면 평속에 도전하죠. 아마도 MTB는 25, 6? 평속이 꽤 잘 타는 편에 속할 거고, 로드바이크, 사이클은 30km 내외면 굉장히 잘 타는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평속이 높아져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뒷바람이 부는 경우가 태반이죠. 어쨌든 뭐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 보는 거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나 질라 그러잖아요. 안전한 라이딩, 즐거운 라이딩, 그거죠. 옛날에 어떤 선배가 눈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이 일을 한다?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일머리를 잘 아는 사람은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여겨보는 거죠. 잘 관찰하는 것이 뭐 자전거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영상 워낙 많으니까 눈여겨보고, 또 자전거 도로 같은 데 나와서 다른 분들 타는 걸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전거 종류는 어떤가, 페달링 자세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아,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혹은 저렇게 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눈에 들어올 겁니다. 눈이 일을 한다는 것처럼 운동도 관찰력인 것 같아요.